번째는 선생님이 설명했던 자전하지 않는 가상의 지구고요. 두 번째는 자전하는 실제의 지구로서 어떤 힘이 전향력이 작용하겠구나, 훨씬 더 복잡하겠구나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전하지 않는 가상의 지구에서는요, 세포가 몇 개밖에 없다. 순환 세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북반구 기준으로 한다면은 바람이 어떻게 된다? 극지방에서 적도지방으로 내려오는 무슨 풍? 북풍이 나타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훨씬 단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자전하는 지구에는요, 순환이 몇 개 있습니까? 애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에서 순환세포가 몇 개 있다? 순환세포가 3개가 있다. 마찬가지 북반구 기준을 모두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본다? 아,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바람도 그냥 북풍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으로 3가지나 있구나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이 헤들리와 페렐은 각각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모형이 바로 뭐냐면 앞서 모형에서 페렐이 지구 자전 효과, 전향력을 고려해서 언급한 건데요. 그 이전에 헤들리가 기초 모형을 다 잡아두었습니다. 그래서 페렐이 헤들리를 더 높이 사는 걸로 해서 헤들리 순환을 처음 순환에다 이름을 붙여준 거, 즉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선생님이 보여준 그림과 모두 동일하고 정리할 내용은 순환세포가 하나가 되고 순환세포가 3개, 바람이 북풍이고 여기는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이 나타나서 훨씬 더 복잡하다. 이 복잡한 이유에는 자전 효과, 전향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는 정리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여기 극고기압 있고 환대전선대, 아열대 고압대, 열대 수렴대라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각각 이것을 적도 저압대, 중위도 고압대, 한대전선대, 극고압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 우리가 뭐 좌우면 순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걸 절반만, 즉 북반구만 딱 떼어서 선생님 또 구체적으로 좀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앞서 동일한 그림을 북반구만 이제 절반을 나눴어요. 보세요. 0도, 30도, 60도, 북극이라고 해서 90도가 되겠죠. 대표적인 위도만 언급을 했습니다. 순환도 어때요? C가 뭡니까? 아, 이게 헤들리 순환이라고 하셨지? B가 페렐 순환이라고 하셨지? A가 극순환이라고 하셨지? 앞 글자만 선생님 따서 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람이 각각 뭡니까? 무역풍이 되고요. 북동무역풍이 되겠죠. 편서풍이 되고 여기는요. 극동풍이 된다. 아주 단순하게 모식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한번 눈여겨보면요. 여기 있죠. 요 순환을 이렇게 확장을 해서 좀 더 클로즈업해서 그려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이 순환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 순환을 좌우면 순환이라고 얘기하고, 좌우면 순환. 여기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있죠. 이걸 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기도 하냐면 뭐 대상순환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파악을 하면 되냐면 뭐 좌우면 순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대기 대순환에서 남북 성분을 포커스에 맞춰서 본 것이다 보시면 되고,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은 각각이 동서쪽으로 편향된 거죠. 다시 말해 대상순환이라고 얘기하면 동서 방향에 포커스를 더 맞춘 순환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이 3가지, 즉 좌우면 순환 더 클로즈업 요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요게 그 그림입니다. 그러면 0도, 30도, 60도, 90도, 여기가 북반구 90도가 되네요. 자, 보세요. 지금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적도에서는 어떻게 된다? 공기가 상승하고 있다. 상승한 공기가 성층권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대륙 공간에서 양쪽으로 퍼진다. 그리고 어디에서? 위도 30도에서 냉각한 다음에 어디를 따라서? 양쪽 지표를 따라서 퍼져나간다. 위도 90도에서는 공기가 하강하고 지표를 따라서 내려온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위도 60도를 보게 되면 고위도에서 내려온 찬 공기와 여기 찬 공기와 그 다음에 저위도에서 올라온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어떻게 된다? 전체적으로 60도에서는 이렇게 공기가 상승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순환, 이렇게 순환, 이렇게 순환이 이루어지는구나. 각각이 뭐라고요?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이라고요. 이것들이 전부 뭡니까? 요 바람들이. 그렇죠. 이게 무역풍이고요. 이게 편서풍이고요. 이게 바로 극동풍입니다. 같은 그림이에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정리해 줄게요. 헤들리 순환만 봅시다. 이것만 보세요. 헤들리 순환은요, 0도에서 30도에서 나타나는 순환입니다. 그럼 0과 30 중에서 어디가 더 저위도예요? 0도. 저위도가 온도가 더 높지요. 공기가 더 따뜻해요. 그래서 보니까 0도에서 공기 상승, 30도에서는 하강입니다.
극순환만 볼게요. 극순환은요, 60도와 90도에서 나타난 거예요. 어디가 더 저위도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60도가 더 저위도예요. 저위도에서 공기가 상대적으로 더 따뜻한 공기가 상승, 공기 하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페렐 순환 볼게요. 페렐은요, 30에서 60입니다. 어디가 더 저위도예요? 30이에요. 근데 더 저위도의 공기가 따뜻할 법한데 하강이고요, 상승입니다.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해들리와 극은, 해들리 순환과 극순환은요, 말 그대로 열적 순환입니다. 그냥 열순환이라고 선생님 쓸게요. 열순환. 즉 열의 대류 현상이에요. 저위도에서 온도가 높으니까 가열된 공기가 상승한 것이고 냉각된 공기가 하강하면서 만들어진 순환입니다. 즉 열 대류의 그 원인이 있어요. 근데 페렐 순환은요, 열 대류가 아닙니다. 이것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30도와 60도 저위도에서 공기가 하강한다고요. 뭘까요? 해들리와 그 다음에 극순환 때문에 나타나는 순환이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역학적 순환이다 혹은 기계적 순환이라고 해서 해들리와 극순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직접순환이라고 합니다. 원인이 직접적이에요. 하지만 페들리는 해들리와 극순환 때문에 나타나는 끼인 순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간접순환이라고 한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걸 제일 많이 물어봐요. 요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뭘 기억하면 좋으냐면, 자 보세요. 이제 요거 지울게요, 선생님이. 자, 지금 그림상 보니까 여기 해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그 다음에 극순환을 보게 되면 상공에서 여기는 이렇게 화살표가, 여기도 이렇게 화살표가 뚜렷하죠. 근데 여기 상공에는 화살표가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고위도에서 저위도의 흐름을 뚜렷하게 그려놓지 않았어요. 실제로 관측을 하면요, 여기 상공에는요, 이쪽 방향이 즉 편서풍 계열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런 걸 편서풍 파동이라고 해서 여러분 지구학 2까지 병행하면 배우실 내용인데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것. 자, 처음 모형을 보게 되면 자전하지 않아서 가장 단순한 순환세포가 하나인 모형이 나타났죠. 자전 효과를 넣었던 페렐은 순환세포를 몇 개? 3개로 해서 조금 더 복잡한 순환을 만들었습니다. 실제 지구는요, 이것보다 더 복잡해요. 산의 분포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래서 실제 지구는 훨씬 더 복잡하게 나타난다는 것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지구학 1 수준에서는 이렇게 순환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순환 하나, 여기서도 이렇게 순환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이 이걸 설명한 이유는 실제는 더 복잡하게 나타난다는 거, 그거를 파악해 주시고 지구학 1, 2를 모두 선택하는 학생들은 아, 여기 편서풍 파도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전체적인 걸 정리했는데, 자,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가, 나, 다. 즉 위도 0도, 위도 30도, 위도 60도. 선생님이 맨 앞서 그림에서 뭐라고 했죠? 적도, 수렴대, 아열대, 고압대. 이런 거 공부한다고 했죠? 자,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면은요. 앞서 본 그림에서 뭐만 강조한 겁니까? 위쪽 그림을 선생님이 클로즈업 한 거예요. 자, 이 대기 대순환이요, 위도별, 기압대, 또 기압에 따른 기후를 결정을 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가, 나, 다. 지금 가, 나, 다가 여기 각각 어디에 해당되냐면 0도, 저위도가 가고요. 30도가 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60도가 반대로 했네요. 여기가 다, 여러분 그림상 봤을 때,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여기가 60이니까 가,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북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었을 때요. 자, 보세요. 다시 말해서 위도 0도에서는요. 어떻게 되죠? 그렇죠. 공기가 어떻게 된다? 공기가 가열하여 상승합니다. 됐습니까? 90도 볼게요. 공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공기가 냉각하여 무엇한다? 하강합니다. 또 볼까요? 여기 30도, 여기가 60도입니다. 각각. 30도에서는요. 어떻게? 다시 지표로 공기가 어떻게 된다? 하강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0도에서는 30도에서 올라간, 저위도에서 올라간 따뜻한 공기와 고위도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만나서 위도 60도에서는 어떻게 되죠? 공기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즉 공기의 상승만 따지고 하강만 따진다면은 0도에서는 상승, 30도에서는 하강, 60도에서는 상승, 90도에서는 하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공기 상승, 하강, 상승, 하강. 우리 고기압, 저기압 공부했었죠.
저기압은 어떤 기류가 강합니까? 상승기류. 고기압은요, 하강기류. 그래서 우리가 각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를 저압대, 여기를 고압대, 여기를 다시 고압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위도 60도도 저압대 아닌가? 위도 60도는요, 저압대라는 표현보다 어떤 말을 더 많이 쓸까요? 60도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60도는요, 극지방에서 내려온 찬 공기와 저위도 지방에서 올라온 따뜻한 공기가 만나네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요. 이런 걸 우리 뭐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렇죠. 바로 전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전선을 뭐라고 하죠? 바로 한대전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대전선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온대저기압의 발생 지역이 위도 60도 한대전선이다 얘기했었죠? 이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기압대가 만들어지는데 앞에다가 위도를 이제 붙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적도에서는 적도 저압대 혹은 30도에서는 중위도 고압대, 그리고 여기는 한대전선대, 여기는 극고압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열대, 아열대이기 때문에 아열대 고압대라고 하는 거예요. 즉 아열대 고압대와 중위도 고압대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이런 기압은요, 기후도 결정합니다. 아시잖아요. 저압대는 흐림, 고압대는 날씨 맑음. 따라서 적도에서는요, 여러분 무덥고 습한 스콜 현상 알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반면 위도 30도에서는요, 건조기후가 나타납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사막은 남북이 30도에 위치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하라 사막. 그게 뭐에 한다? 대기 대순환에 의한 기압대가 기후를 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한대전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저위도의 따뜻한 공기와 뭐가 만난다? 고위도의 찬 공기가 만나서 뭘 만들었다? 전선을 만들고 이 전선 뭐 기억하자? 온대저기압의 발생지다. 온대저기압이 발생하는 지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즉 대기대순환에서 위도별 기압대, 거기에 따른 기후 정도를 같이 연결시켜야 돼요. 그럼 여기 용어들이 참 자주 언급이 되는 겁니다. 중위도 고압대, 아열대 고압대 같은 말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 대기대순환은 다 끝난 겁니다.